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즐거운 K11촌에서 526번째 시간 진행의 소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뜻깊은 전시회 파차파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시회의 특별 강연을 맡으셨죠.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소장이신 장태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교수님 시카고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시카고 전시회 전시와 강연에 참여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제가 있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4년부터 1918년 사이에 파차파 캠프라는 미국 최초 한인 공동체를 설립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쓰고 전시회도 했고. 그런데 이제 멜론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카네기 멜론 재단에서 85만 불의 기금을 받아서 미국 순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고 10월 달에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뉴저지, 4월 달에 뉴욕,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에 오게 6월 됐습니다. 달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자,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아마도 파차파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미국 최초의 코리아타운 이름이 파차파가 되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파차파 캠프 공동체가 있었던 그 길 이름이 파차파 애버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차파 캠프로 불렸고요. 또 한인들이 이제 도산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뿌리를 이제 생각한다면 하와이를 가게 될 거고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역사관이나 철학을 한번 조명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 교육가, 계몽주의자, 독립운동가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 파차파 캠프 연구를 하고 도산 선생님의 깊이 더 들어갈수록 이분은 그 민주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05년에 이제 공립협회를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회원 중심으로 창립을 하셨는데 물론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공립협회가 바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905년에. 그게 무슨 얘기냐.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상촌을 건립하려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시거든요. 바로 이상촌을 실험한 곳이 파차파 캠프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1919년 민주공화정을 선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누가 어떻게 왜 민주공화정을 도입하게 됐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공화제가 미국 파차파 캠프에서 시작이 됐고 바로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그래서 그 민주공화정이 대사가 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할 때 민주공화제를 도입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산 선생님의 철학과 역사관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깊은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좀 안창호 선생님의 그 공적이나 공헌이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물론 정직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열된 한국
개의 그 독립운동 네. 세력들을 규합하고 통합해서 우리가 독립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통합 정신이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데 네. 그 초기 이민 지도자 조선 안창호 선생님의 역사의식 그리고 또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참 사회가 많이 분열되고 이런데 오늘날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차이는 별로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반도 상황과 예. 지금의 상황은 별로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외세가 힘 있는 외세 4강 세력이 지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네. 변한 게 별로 없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대한민국이 이제 자생력을 옛날보다는 훨씬 네. 커졌고 일본보다 경제 규모를 앞섰다라는 최근 통계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바로 또 도산 선생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힘을 길러서 네.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서 예.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산 선생님의 지론이었거든요. 네. 그 한 과목은 하나는 이룩한 거죠. 일으켰었어요. 경제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도 뭐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런 그런 도산 선생의 꿈이 100년 후에 예. 현실화가 됐다고 됐습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도산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 그 시안으로 오늘 만일에 우리 사회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도산 선생님이 가장 이제 흥사단 활동을 통해서 예. 무실력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걸 했지만 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깨우쳐서 네.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흥사단 설립의 목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서 네. 그리고 그 생각은 다르지만 네.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통합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너무 분열이 극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지도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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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이제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오랜 동안 이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미국인 사회에도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세요. 예. 네. 그런데 그 연구가 오늘날에도 필요한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고 지금 이 시각 LA에서는 그 라틴계 이민자들 중심으로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인타운까지 시위대가 진입을 했다. 네. 그래서 92년도에 LA 폭동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종 화합 또는 공동체를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네. 우리 미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서 네. 진정한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네.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1992년에 일어났던 LA 폭동이 아직도 우리가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그걸 이제 내일 한 번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또 다른 이슈로 이런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라틴계 이민자들 중심으로 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네. 그 LA 한인타운이 다운타운 그리고 라틴계 커뮤니티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폭력 시위로 전개될 경우에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네.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한흑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흑이 아니라 한인들과 어떤 이제 라틴계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이제 라틴계 커뮤니티도 이민자 사회고 네. 우리 한인 사회도 이민자들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네. 흑인 사회보다는 동질 의식이 더 강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한인 운영 뭐 식당이라든지 회사에 라틴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그 한국 분들은 스페니쉬를 하고 네. 라틴계 직원들은 한국말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92년도처럼 아주 뭐 폭력 사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라틴계 가 이게 폭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합을 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되면 어쩌면 그 한인들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네. 동참을 해서 네. 동질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LA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그렇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목소리를 네. 이민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네, 이민자 목소리를 같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들로 연구를 하셨고 이제 다시 라틴계로 연결되는 이런 그 다문화 다민족의 연구를 계속 하시겠네요. 예, 뭐 어차피 LA는 뭐 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인종 문제를 빼놓고는 그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리고 LA시 자체가 라틴계가 과반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네. 그들이 주류고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같이 동참할 그런 필요가 있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깊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주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교수님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